자, 이제, 앞선 영상에서 선생님이 넷체인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언급을 했고, 지금 이제 얘기를 나눌 부분은, 자, 이 순변화량 정리라고 하는 도함수의 정적분을 가지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네 가지의 정적분에서의 비율 관련된 문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미분에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비율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논의가 좀 되어지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 문제가 총 네 가지 타입으로 나오는데 이 적분 입장에서 뭐 한동안은 2차 함수 관련된 얘기가 쭉 나오다가 한 2, 3년 전부터는 드디어 3차 함수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정리해야 될 거는 그 비율 2차 함수 두 가지, 3차 함수 두 가지 해서 어차피 4차 함수 비율 문제는 나오는 거는 거의 수능 범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2차 함수 관련돼서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3차 함수가 하나 있다고 치겠습니다. 원시 함수가. 원시 함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를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자, 여기가 a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가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c가 하나 있겠죠? 그래서 자, 요 사이에 미분에서 0되는 포지션의 위치는 뭐 기본 미분에서 해야 되는 기본 개념은 이거잖아요. 자, 여기서 쓰이고 있는 개념은 어떤 일반적으로 무슨 다항함수가 하나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최고창 계수 k, x축하고 만나는 근들이 다음처럼 뭐 x 빼기 알파에 x 빼기 베타에 mn 제곱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쳤을 때, 자, 여기에 자, 너를 만족하는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포지션을 찾아라. 뭐 편의상 네가 알파, 네가 베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m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계속 개형들은 바뀌게 돼 있겠죠.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잡으면 m은 짝수구나. 짝수면은 x축하고 접하는 모습이 다음과 같고 n은 홀수니까 홀수면 다음과 같이 접하니까 이 사이에 감마라고 하는 미분에서 0되는 포지션의 위치가 어디냐를 살펴봅시다라고 했을 때 얘는 자, 이 함수를 그냥 곱의 미분 써서 미분에서 0되는 점을 살펴보면 되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따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미분에서 0되는 점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면 그 결과가 알파, 베타를 가지고 m 대 n으로 내분하는 포지션에 감마의 위치가 들어있어. 이제 이게 다항함수가 가지고 있는 미분에서의 자, 요 형태에서의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x 포지션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형성이 돼서 나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큰 모습, x축하고 만나는 근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야, 너는 이중근, 중근을 갖고 있고, 너는 한 개의 실근이니까 이 사이 비율은 2대 1입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얘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이놈의 도함수를 한번 그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뭐 얘처럼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할게요. 그냥 선생님이 알파, 네가 뭐 베타, 네가 감마 뭐 이렇게 한번 설정하고, 자, 적분 문제는 너를 가지고 요 밑에 도함수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정적분의 비율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 너를 가지고 한번 너의 도함수를 한번 구해볼게. f'x 뭐 이게 이렇게 주어지겠죠. 보통. 자, 이렇게 주어져서 자, 알파까지는 너는 그래프가 쭉 증가했고 감마까지는 감소했으니까 그럼 너의 그래프가 다음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서 갈 거야, 도함수가. 그럼 이 포지션이 알파가 되고 요 포지션이 감마가 되고 자, 베타를 그대로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 포지션이 베타가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쓰는 개념이 어떤 개념을 쓰느냐. 자,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선생님하고. 자, 여기 인테그랄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알파, 베타, 프라임 x, 뭐 프라임 x, dx. 자, 너는 도대체 값이 얼마인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했을 때, 자, 너를 뭐 선생님 적분하면 너는 라지 f의 베타 빼기 라지 f 알파니까 이렇게 읽으시면 아직 넷체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넷체인지는 철저하게 해석한 용어이기 때문에 야, 너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라고 읽어주셔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럼 너는 의미하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너는 원시함수 fx 그래프를 보시고 너를 보시고 딱 두 점만 보세요. 알파랑 베타만.
그럼 딱 두 점만 보는 겁니다. 알파랑 베타만 보십시오. 그럼 두 점만 봤을 때 함수값 변화량은 얼마야? 너하고 나하고 함수값 변화가 없잖아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너는 제로입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넷 체인지 개념을 여기다 쓰신 거고, 자,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이번에 들고 와서, 자, 너의 실질적으로 도함수 이야기를 한번 연결해 보는 겁니다. 값은 넷 체인지로 읽어주시고, 자, 이 값을 도함수 입장에서 어떻게 읽혀지는지를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도함수 너의 그래프를 따라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했더니 그 적분 값이 0이 나왔다는 말은, 자, 요 알파 감마 사이의 넓이, 감마 베타 사이 넓이 S1, 2라고 지정을 하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니? 했을 때 S1, S2 넓이가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S1, 2의 넓이가 같다. 2차 함수 입장에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적분에서는 이렇게 연결해서 물어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비율이 고스란히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 그죠? 그래서 야, 너는 그러면 2차 함수를 따라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을 했더니 둘러싸인 넓이가 서로 같더라. 그럼 이 사이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2대1 비율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잖아.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요 패턴대로 그대로 네 가지가 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자면 그냥 아주 쉬운 걸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있습니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네가 2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너는 0이야. 자, 여기 뭐 어떤 임의의 a가 하나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이 fx가 2차 함수 꼴이야. 뭐 x제곱 뭐 최고창에서 누가 있겠지만 별 관심 없고, 자, 이렇게 생겨 있다고 치면, 자, 너 둘러싸인 넓이가 S1이야, 둘러싸인 넓이가 S2야. 그럼 S1, 2 넓이가 서로 같을 때, 그때 도대체 A 너는 도대체 얼마니? 라고 했을 때, 자, 둘러싸인 넓이가 서로 같아지려면 이 사이 비율이 2대 1이니까, 너가 2니까, 요 사이 길이 1이니까 A는 3입니다. 요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이해되시죠? 자, 요 컨셉 그대로 계속 끌고 나가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한번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정리한 얘기를 칠판에다 한번 쓸 테니까 그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요렇게 연결되니까 잠깐 치우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로 연결을 하는데, 자, 패턴은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점대칭, 변곡점을 끼고 가고 있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점 기준으로 해서 펼쳐지는 이야기.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변곡점을 끼고 있을 때 미분에서 0 되는 이 포지션의 위치는 비율이 네가 1만큼 가실 때 너는 루트 3만큼 가는 비율. 이건 실제 미분에서 나온 결과물이니까 이건 뭐 웬만큼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미 너무나 구구단처럼 알고 있는 얘기일 겁니다. 자, 이 얘기를 그대로 고스란히 도함수 쪽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래프가 증가했고 여기까지가 그래프가 감소했으니까 너는 도함수 그래프가 다음처럼 이렇게 생겨 있겠죠. 자, 네가 f'x, 너는 2차 함수 뭐 fx라고 한번 잡고 똑같이, 자, 그럼 알파는 누굽니까?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되는 거잖아요. 대칭축이 알파, 너는 감마. 자, 베타도 그대로 내리겠습니다. 자, 너는 베타. 자, 패턴 똑같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인테그랄 알파, 베타, 프라임 x. 자, 너의 값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했을 때 다시 한 번만. 자, 너는 원시함수 그래프를 보시고 알파, 베타 두 점만 보시고, 자, 두 점만 봤을 때 너는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함수값 변화가 없으니까 너는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얘를 그대로 도함수 쪽으로 끌고 와서 또 읽습니다. 이렇게. 자, 읽어주시면은, 야, 너의 값이 0인 걸 알잖아요? 그럼 너를 따라서 대칭축 있는 알파부터 해서 베타까지 실제 적분을 했더니 그 값이 0이 나왔다는 말은, 자, 요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가 서로 똑같다는 얘기. 그래서 너는 S1, S2 넓이가 같다는 얘기. 요렇게 동일 패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잡았던 이 비율이 고스란히 유지가 돼서 오겠죠. 야, 그럼 너하고 너까지는 비율이 1이야. 너하고 너까지는 비율이 얼마야? 루트 3이야. 해서 두 번째 2차 함수에서 묻는 두 번째 비율 관계가 형성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너를 가지고 만약에 뭐 그냥 간단하게,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선생님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자, 2차 함수가 있어.
네가 2야. 너는 0이야. 그래서 대칭축이 1이야. 자, 여기 어떤 A가 똑같이 한번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줬는데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너의 넓이를 S2라고 잡으시고, 자, 요 반틈의 넓이 말고 이거 전체 넓이를 S1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시험 문제는 보통 이렇게 주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줬습니다. 자, 너 둘러싸여 있는 요 전체의 넓이와 요 넓이를 관계를 줬더니 이 S1 넓이가 S2 넓이의 2배야 이렇게 주거든요.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걸 만족할 때 A는 도대체 값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볼래?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자, 너의 넓이가 S2 넓이의 2배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다는 얘기고, 그런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요 넓이가 서로 같아지려면 비율이 네가 1만큼 갈 때 너는 루트 3만큼 가야 되니까, 그럼 실제 길이가 1이야. 그럼 실제 길이가 루트 3이야. 그럼 A는 1에서 루트 3만큼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너는 1 플러스 루트 3이야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언급되는 게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패턴은 다 똑같아서, 자, 실제 2차 함수에서 벌어지는 적분 문제는 두 가지의 비율, 1대 루트 3과 2대 1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비율을 가지고 이제 뭔가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고, 요 패턴 그대로 이제 원시 함수를 이제 4차 함수를 두고 개의 도함수 3차 함수를 끌고 내려와서 똑같이 넷체인지로 읽어주시면 나머지 비율들이 잡혀서 나오는데, 요게 지금 현재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되는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동일한 패턴으로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최종 정리를 할게요. 자, 세 번째 패턴은, 자, 원시 함수가 이제 4차 함수야. 뭐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이거겠죠. 삼중근과 하나의 실근. 자, 네가 알파야, 네가 베타야. 이 사이에 감마가 놓여져 있어. 야, 너는 근이 몇 개짜리야? 3개짜리야? 너는 하나짜리야? 그럼 이 사이의 비율은 3대 1이야. 뭐 네가 원시 함수 라지 fx라고 할게요. 자, 그럼 너의 도함수를 그대로 한번 그려봐봐 라고 했을 때, 알파까지는 그래프가 감소를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감마까지도 그래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를 이렇게 가지겠죠, 네가 프라임 x. 자, 네가 알파의 위치, 네가 감마의 위치 그대로 내리시면 너는 그대로 베타의 위치. 괜찮죠? 자, 이걸 가지고 똑같습니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프라임 x 너를 한번 읽어보시면 너는 의미하는 게 뭡니까? 원시함수 그래프에서 알파, 베타 두 점만 보시고 두 점만 봤더니 함수값 변화는 없으니까 너는 제로가 되시는 거고, 이 얘기를 그대로 이제 도함수 쪽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시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했더니 0이더라. 그 말은 둘러싸인 넓이, 너하고 나하고 넓이가 같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3차 함수 입장에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둘러싸이는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이 사이의 비율 관계는 그대로 네가 유지가 되어서 네가 3대 1입니다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요 얘기. 자, 이게 주 시험 문제 포인트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지를 하시면 되고, 자, 요 패턴 그대로 마지막 남은 네 번째 이야기가 4차 함수. 아까 3차 함수 할 때는 점대칭 기준으로 얘기를 했다면 4차 함수 얘기를 할 때는 선대칭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선대칭 얘기를. 그래서 4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뭔가 대칭축을 가지고 형성되는 선대칭 도형일 때, 여기를 뭐 알파, 베타, 그래서 양쪽 길이가 서로 같아서 대칭축이 x 이퀄 알파라고 가정했을 때, 자, 너 사이에 미분에서 0되는 포지션의 위치는, 자, 이 사이의 비율은 네가 1만큼 가실 때 네가 루트 2만큼 가는 요 비율로 형성이 되니까, 자, 이 원시 함수를 가지고 동일한 패턴대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가서 도함수를 빨리 그릴게요. 그리시면, 야, 요까지는 너는 감소했어. 요까지는 증가했어.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시 감소를 했으니까 너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뭐가 생겨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지점이 뭐냐? 3차 함수 입장에서 알파 지점이 뭐냐? 네가 변곡점이 되겠죠? 대칭축이 도함수 입장에서는
선대칭, 점대칭의 포인트가 될 거니까. 그럼 너는 그대로 내려와서 감마가 되고 베타도 그대로 한번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리시면 네가 베타가 되고. 그럼 뭐 똑같이 자 알파에서 베타까지 한번 프라임 X를 한번 읽어보시고 자 너는 원시함수 라지 fx를 보시는데 알파에서 베타 딱 두 점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두 점만 봤더니 함수값 변화는 없네. 그래서 너는 제로야. 그리고 다시 도함수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도함수를 보시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했는데 0이다. 그 말은 야, 너 둘러싸인 너하고 나하고 넓이가 똑같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자, 이 넓이가 그대로 이 비율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3차 함수 변곡점을 끼고 대칭점을 끼고 형성되는 요 부분의 넓이와 자, 이쪽 부분 어딘가의 넓이가 서로 같아지는 요 지점에 너를 찾는 게 주 문제가 되겠죠? 그랬을 때 너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네가 1만큼 가실 때 너는 루트 2만큼 가는 비율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 이게 마지막 정적분에서 말하는 네 번째 비율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이 비율 관계가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넷 체인지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도함수의 정적분이 가지고 있는 해석학적인 의미, 그 의미대로 요 네 가지 비율을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선생님하고 정리를 한번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리는 이쪽에다 할게요, 그냥. 뭐, 얘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내신 준비하실 때도 당연히 쓰이고, 자,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필수입니다, 필수. 이 네 가지는, 그냥 공식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율, 2차 함수 관련돼서. 자, 기준은 다 이겁니다. 어떤 둘러싸여 있는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네 가지 비율. 자, 2차 함수 입장에서는 이 사이에, 자, 너의 넓이가 S1, 뭐 이 정도로 갈게요. 너의 넓이가 S2, 자, S12 넓이가 서로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비율 관계가 네가 2만큼 갈 때 너는 1만큼 오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곁들여서 너의 공식까지, 넓이 관한 공식까지 같이 정리하면 좋겠지요. 자, 그래서 너의 넓이, S1 넓이, S2 넓이 같은데, 자, 너는 넓이가, 너의 최고 참계수를 우리가 A라고 한다면, AX 제곱하고 가면, 2차 함수 둘러싸인 넓이니까 너는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 공식까지 같이 곁들여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2차 함수 첫 번째 얘기고, 자, 두 번째 얘기는, 자, 똑같이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자, 대칭축을 끼고 있을 때, 너를 끼고 있을 때, 자, 요 부분의 넓이와 조금 더 간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 그때 비율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요 비율이 네가 1만큼 갈 때, 너는 루트 3만큼 가야 된다. 요 비율입니다. 너는 뭐 따로 넓이 관한 공식을 논의할 필요는 없잖아요. 위의 공식에서 절반의 넓이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이게 2차 함수는 그래서 2대 1과 1대 루트 3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비율만을 인지를 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 자, 3차 함수를 끼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너를 알파, 너를 베타라고 할게요. 자, 요 넓이하고 조금 더 간, 자, 너의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자, 이 두 놈의 넓이가 같을 때 이 사이의 비율은, 자, 몇 대 몇입니까? 너는 3대 1입니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 자, 그때 요 넓이 관한 공식은, S1, S2, 너의 넓이는, 어차피 시험은 이게 제일 중요하게 나올 거니까 12분의 최고참 계수 A라고 하겠습니다. 자, fx가 ax 세제곱 이렇게 간다고 치면, 너는 둘러싸인 넓이가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제 라스트 마지막 네 번째는, 자, 3차 함수가 변곡점을 끼고 움직일 때, 변곡점을 끼고 움직일 때 그때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너의 넓이 S1과 조금 더 간 너의 넓이 S2라고 할게요. 자, 두 놈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이 사이의 비율은 최종적으로 네가 1만큼 가실 때 네가 루트 2만큼 진행이 돼서 가라. 네, 요거. 자, 그럼 이때 넓이는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S12 넓이, 변곡점을 끼고 있을 때 너의 넓이는 4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네 가지의 비율 관계를, 꼭
이미 뭐 알고 있는 학생들이 쓸 수 있고 많겠죠. 이제는 이제 이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정리 안 된 친구들은 꼭 이렇게 네 가지를 꼭 공식으로 기억을 하시고 넓이 구하는 공식까지 같이 곁들여서 꼭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차함수 2대1 비율 넓이 구하는 공식, 대칭축을 끼고 1대 루트 3 비율 넓이 구하는 공식 어차피 위에 걸 채용했을 거니까. 그리고 3차함수 제일 중요한 3대1 비율 넓이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얘는 뭐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예 안 나온다고 얘기는 못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얘까지 어차피 아셔야 되니까 너는 비율이 네가 1만큼 갈 때 너는 루트 2만큼 가서 자, 넓이 구하는 공식까지 변곡점 끼고 자, 요 넓이 구하는 공식까지 해서 총 4가지의 비율을 꼭 한 번만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 4가지를 공식으로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이게 넷 체인지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돼서 나오는지 그걸 한번 비율 문제와 곁들여서 선생님이 같이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수학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